속도 순으로 3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표를 수정을 못 해가지고 5구역, 4구역, 1구역 순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이 이제 가장 빠릅니다. 한남 3구역이 이제 면적 기준으로도 한남 뉴턴에서 가장 크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 제일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칠산을 뜯어보면 제일 안 좋은 구역이 한남 3구역입니다. 속도 말고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근데 속도도 2구역이랑 비슷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 6월 달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4세대가 남았어요. 안 나가시는 분 4세대. 걔네는 뭐 강제 집행해야죠. 뭐 미안하지만. 그리고 2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이 뒤편부터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철거를 시작했어요. 예, 철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합원 수가 약 3,900여 명. 이제 세대 수가 5,988세대인데 요번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촉진계 변경이 완료가 됐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촉진계 변경 완료가 됐는데 괜찮아요. 잘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대형 평수를 확실히 늘렸고 그리고 원래 무허가나 이런 것들은 84 타입을 못 갔거든요. 이제 변경돼서 재분양 신청을 하면은 무허가 같은 것들도 84 타입을 갈 수 있게끔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이제 시공을 하고요. DH 한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촉진객 변경이 통과됐고 이 촉진객이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대형 평수를 늘리고 84를 늘리는 거였어요. 이제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줄이고 대형 평수를 늘리는 거. 그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철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잖아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전고시까지 전매 제한이 됩니다. 준공이 아니에요. 이전고시예요. 준공 나고 이전고시 하는 거 아시죠? 이전고시까지 전매 제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있죠. 10년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그건 거래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남 3구역은 그런 물건들만 매수가 가능한데 사실 그런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남 3구역 특징이 쪼개기가 어마무시하게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매가들이 좀 낮은 것들이 많았어요. 뭐 전환다세대나 무허가도 엄청 많고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곳이고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동률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빠르게 나간 그 원동력이 된 거죠. 그만 지금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소형 평형 비중이 50%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평형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지에 좋다, 가격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남 3구역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소형 평형 비중이 50% 정도 되고 대형 평형 비중도 엄청 늘린 게 23%인가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잖아요. 원래는 용산구랑 강남 3구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잖아요. 강남 3구는 대부분 아파트였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용산구는 아파트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 재개발이고 막 빌라나 단독.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거래할 때 빌라나 단독은 허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난 게 뭐냐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입주권은 뭐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것까지 아파트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 3구역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구역도 마찬가지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천한 입주권은 준공 이후에 2년 거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계약을 해서 이제 잔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엄이 18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물건이 워낙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분들 비중이 좀 떨어지고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려면 대부분 원주민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조차도
원주민분들이 이주비 대출을 많이 안 받으세요. 한남 3구역이 이주비 대출 100%, LTV 100%까지 해줬거든요. 기본 이주비 대출 100%, 아니 50%, 그 현대건설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 50%에서 100%를 해줬는데, 이 원주민분들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아.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뭐 이자 이런 것도 부담도 되고 하니까 뭐 2억, 3억 이렇게 받고 이제 기본 이주비 대출 50% 거의 안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 뭐냐? 이 한남 3구역의 물건을 매수하려면 이주비 대출 승계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뭐 프리미엄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5억이 안 되는 그 25평 신청한 물건이 25억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막 뭐 손에 5개 꼽아요. 몇 개 안 돼요. 가격들이 너무 비싸. 그리고 하나씩 거래되는 것들이 막 피가 17억, 18억 이러니까 현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저는 한남 3구역 가장 빨리 되는 거 말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초기 투자금이 중요하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 수익 대비 이제 수익률이란 게 정해지니까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절대 수익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남 3구역은 지금 상태에서 투자 가치는 별로다. 그냥 여기 거주하실 분들, 여기 살고 싶은 분들은 어차피 거래하려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토지 거래가 보이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투자로 보시는 거는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존 아니고 변경된 거예요. 얘네가 지금 요거 변경 막 한 2-3번 했을 거예요. 했는데 계속 바꾸어가지고 2번, 3번 만에 이제 요번에 된 거거든요. 결론은 이제 대형 평형을 많이 늘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대형 평형이 16.3%에서 23.73%로 늘어났고,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전 버전인데 요번에 공시된 버전은 요거랑 조금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가 요거보다 좀 더 늘었어요. 3090등 정도까지 84 이상을 받고, 근데 그 중에 전환다세대가 780여 개나 돼요. 전환다세는 아시겠지만 60제곱 미만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럼 전환다세대 빼면은, 그러니까 조합원 3,848명 중에 전환다세대 한 800세대 빼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다 84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사실 지금 5구 타입 가시는 분들도 다 이제 재분양 신청하면 84 타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지금 얼마에 계약을 했지? 546만 원에 공사비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가만히 있을 현대건설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100% 인상될 거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8천, 14억 7천 이렇게 했는데 미니멈 3억은 오른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분양 신청할 때는 오른 가격으로 이제 재분양 신청을 할 거고,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을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거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이 제일 안 좋아요. 한남 3구역이. 전환 다세대가 780개, 무허가가 490개. 이거 2개만 하더라도 진짜 얘네가 이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주 원인이 되겠지. 현대백화점은 좌절됐습니다. 얘네가 현대건설 처음에 이제 시공사 붙을 때 현대백화점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것도 명품관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원래 현대백화점 자리였고, 그럼 여기 이제 신한남역 들어오고, 여기 현대백화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우사단길 이렇게 있는데, 이 우사단길에 이제 스트리트몰이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편집샵, 카페, 맛집 이런 것들 쭉 들어오고, 현대백화점 명품관까지 포함하면 뭔가 이제 어떤 우리 가로수길처럼 랜드마크급 어떤 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한남 3구역이 저는 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현대백화점으로 인해서. 근데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강북에 명품관이 없어요. 있는 데가 거의 저기 중구의 그 본점들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용산을 벗어나서 강북권에서 어떤 그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쨌거나 우리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남 3구역 그 대형 평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현대백화점을 뺐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아예 좌절이 됐다. 근데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이 낫다, 아니면 그냥 중대형을 많이 뽑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단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아무튼 현대백화점은 안 되는 거고, 공사비 인상이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분양 신청을 할 거예요. 이제 촉진계획 변경이 되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 성수도 마찬가지고 한남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트렌드 따라가고 규제가 풀리면 또 규제에 맞게 또 변경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나도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분양 신청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2구역도 마찬가지고 4구역, 5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구역, 5구역도 건축심의까지 다 끝나가지고 통합심의 앞두고 있는데, 통합심의 끝난 다음에 시공단 선정되잖아요. 걔네들 또 대안 설계를 들고 오잖아요. 그거 마저 또 바꿔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가 얼마고 순위가 몇 등 되기 때문에 몇 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바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한남 3구역이 재분양 신청을 할 거고, 지금 뭐 2구역도 관리처분인가 나면 또 촉진계획 변경해서 재분양 신청할 겁니다. 4구역, 5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역이든지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약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좀 사업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3구역이 면적도 엄청 넓고 세대수도 많고 이게 고도차가 커요. 안반도 많고 그래서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남 2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내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지만, 계획대로 이제 6월달에 관리처분인가 난다 치면 저는 어쩌면 2구역이랑 3구역이랑 거의 동시에 어쩌면 2구역이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남 3구역의 가장 큰 장점인 속도도 2구역한테 묻히게 되고, 아무튼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6년 정도, 빨라야 6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까지.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은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전에 급락을 했었죠. 여러분 그 재작년 초에 한남 3구역 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억대의 물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5억. 그러면 지금 피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18억이 거래됐다고 했잖아요.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야? 거의 10억 이상 이제 수익이 난. 물론 이 정도 입지되는데 뭐 반포나 다른 데도 약부장 같은 데도 많이 수익이 났죠.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었었던 데고 실거주도 했어야 됐는데, 한남 같은 경우에는 막 6억, 7억 이걸로 레버리지 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수익률을 따지면 2년 만에 예를 들면 6억 가지고 하나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야? 한 2년 사이에 한 300% 가까운 수익 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남 3구역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관리처분인가 나면 묶이잖아, 돈이. 전매제한 되니까. 그 관리처분 전에 이거를 매도해야겠다 해서 투자자분들이 일괄적으로 물건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피가 엄청 내려가, 12억 하던 프리미엄이 5억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버셨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남 2구역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한남 2구역도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이제 던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거든요. 한남 2구역은 한남 3구역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한남 3구역은 세대수가 워낙 또 많잖아요. 물건들이 워낙 많았고, 한남 2구역은 한남 유턴에서 물건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보다는 원주민 분들이 많은 편이고, 근데 지금 시장이 또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감정평가가 끝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결국은 못 잡고 수억을 날리는, 그때 잡으셨으면 진짜 수억을 버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남 2구역은 급락은 없을 것이다. 만약 한남 2구역을 보시는 분이면 그냥 되는 거 아무거나 빨리 매수하시는 게 돈 버시는 겁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고 봅니다, 저는. 한남 2구역 말씀드릴게요. 한남 2구역이 제일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제일 잘 나가다가 최근에 제일 불안해. 11월 30날 관리처분인가를 접수를 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이나 7월 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날 걸로 예상이 됐어요. 일단 조합원 수가 약 965명, 세대수가 1369세대 지어지고요. 한남 서밋으로 대우건설에서 진행이 됩니다. 27일 날, 내일이에요. 내일 이제 시공사 재신임 총회를 하는데, 얘네가 한 번 재신임을 받았잖아요. 118 프로젝트를 공약에 걸었단 말이에요. 118 프로젝트가 뭐냐? 이제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는 재정비 촉진 계획상 해발고도 90m까지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해수면에서부터 90m를 받는데 한남 2구역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고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아무리 많이 찾아 먹어도 45m밖에 못 찾아 먹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14층까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대우건설에서 한남 2구역을 수주하면서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을 90m였던 거를 118m로 늘리겠다. 그러면 28m가 늘어나잖아요. 28m가 늘어나면 3m당 1층을 보니까 한 37, 38, 24, 한 8층은 더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동간거리도 넓어지고 건폐율이 줄어든 되게 이제 쾌적한 환경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데 대우건설을 못 한 거야. 못할 것 같으니까 한남 2구역에서 재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한 대우건설에서 공사비도 안 올리겠다, 이것도 하겠다, 뭐 책임 다 지겠다, 뭐 이런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별의별 조건들을 다 내놔가지고 재신임 투표를 해서 다시 재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네도 대우건설도 잘한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계획도로인데 요것도 폐도를 하려고 했어요. 폐도를 하면 그러니까 단지가 일체화가 되잖아요. 원래 도로는 원래 함부로 폐도가 안 됩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그냥 놔두면 단지가 단절되기 때문에 요거를 폐도해서 같은 단지로 하고 그만큼 용적률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요거를 또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조합 임원들이 붕괴를 한 거지. 너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말만 하고 뭐 아무도 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또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합에서 여러 가지 말들은 하는 것 같아요. 뭐 1군 뭐 좋은데 뭐 삼성물산 이런데 뭐 컨택을 했다, 뭐 들어오기를 했네, 만에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대우건설이 나쁜 건설 회사가 아니잖아요. 서밋 정도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그리고 1군이잖아요. 1군이고 그리고 대우건설보다 좋은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뭐 현대나 삼성이나 뭐 말고 또 어디 있어? 아크로 정도? 그거 말고는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들어오겠어요? 한남유탄 얘네도 3구역 제일 큰데 현대건설이 했지. 4구역도 어마무시한 조건으로 삼성이 했지. 아크로 했지. 굳이 한남 2구역을 왜 하겠어요? 지금 건설사들은 최근에 압구정 성수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막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냥 빠지는 분위기예요. 잠실우성 1, 2, 3차도 다 막 빠지는 분위기, 뭐 삼성물산 들어가네 했다가 또 빠지고 신반포 4차도 마찬가지고 다 빠지는 분위기인데 그 상황에서 한남 2구역이 삼성물산이 들어오겠냐고. 저는 조합원들이 요즘 옛날처럼 그냥 조합에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마트하고 또 한남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좀 사회에서 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좀 합리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나 어떤 부동산이나 대우건설 유지하는 게 조합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이나 조합장들 다 이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은 대우를 유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우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투표를 해서 대우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분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조합장한테 이제 화살이 가겠죠. 조합장 교체 움직임도 있을 거고 비대위가 더 강성으로 이제 바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남 2구역을 사실 이 이슈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한남 뉴타운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주비 대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제 병행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수익으로는 한남 2구역이 제일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대우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6월달, 7월 초에 관차가 나면 문 닫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물건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보강초등학교 초품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태원역 초역세권이고 한남 3구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려고 하다가 하도 반대에 막 민원 넣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건 또 가봐야 합니다. 다 지어놓고 나서 학교 용지로는 그냥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상에 학교 용지로는 쓰지만 이주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학교 용지를 그대로 학교로 쓸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높진 않다. 그러면은 한남 2구역이 유일한 초품화가 되긴 합니다. 한남 2구역도 전환다 세대 제외하면은 전 조합원이 84 타입 이상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18 프로젝트가 안 되면 이제 불가로 이제 판명이 됐죠. 그리고 한남 3구역이랑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어쩌면 한남 3구역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의 장점이 그러니까 대우가 좋은 게 물론 브랜드 네임도 좋지만 시공사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주비 대출이 LTV 기준 150% 해주고 추가 분담금을 입주 후 2년 뒤까지 유예가 되고 그리고 최저 이주비 대출도 10억씩 해줍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이주비 대출 받아서 다른 데 또 하나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남이랑 다른 구역의 어떤 상승분을 동시에 이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우가 해지가 되면 다른 건설사에서 이 정도 조건을 들고 올까? 포스코 정도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고객님들 중에 현대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포스코 다니신 분도 계시고 건설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면 이거는 대입이지만 만약에 그분 얘기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떨어지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은 자기는 잘 모르겠대. 조합에서는 무슨 임원인가 해가지고 무슨 합의서 이런 거를 받긴 했나 봐요. 양해각서 이런 거 받긴 했나 봐요. MOU 같은 거. 근데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의향서지. 그래서 저는 대우가 떨어지면 포스코 말고 롯데도 요즘 사정이 워낙 어렵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다고 봐요. 포스코가 좋은 조건을 들고 오면 그나마 난 거고. 근데 브랜드 이미지가 대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포스코도 이제 OTL이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좋은 입지들, 성수나 한남이나 이런 데 가려고 부단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우가 떨어지면 포스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주비 대출, 그러니까 대우가 돼야 된다. 대우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 이구에 계약하신 분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재신임의 투표를 하셔라 그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피가 17억에 거래가 됐고요. 대형 비중이 32%, 33% 가까이 됩니다. 442세대 되고 조합원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대형 평수를 받는다. 감정가 순위 기준으로 15억 8,200 이상 되면은 이제 45평형을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무허가들이 많잖아요. 전환다 세대도 있고. 그래서 전환다 세대 무허가 빼면은 실제적으로 조합원만 되면 무허가도 이제 84 타입 이상 받을 수 있다. 이 구역 조감도인데 이거는 나우동인에서 나온 조감도예요. 옛날 거고 최근 조감도가 이겁니다. 이게 건물들이 되게 뚱뚱하잖아요. 우리 이제 성수 같은 보면은 길쭉해가지고 되게 높은 거 한두 동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남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고도 제한이라는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좀 뚱뚱하고 저층 위주의 약간 타운하우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거 이 스카이 커뮤니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요런 것들은 생길 수 있어요. 뭐 스카이워크나 뭐 이런 것들. 요건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남 5구역. 요게 지금 아크로에서 요번에 제안한 조감도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 식물원이래요. 가운데 식물원 배치해놓고, 여기가 이제 대형 위주고, 이렇게 좀. 아크로 한남 조감도입니다. 한남 5구역 알아볼게요. 한남 5구역이 이제 건축심의 작년에 완료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23일 날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했는데 부결났습니다. 이게 좀 한남 5구역의 또 이슈인데, 한남 5구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업이 잘 굴러가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이 총회 때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어요. 이제 사업시행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그 예산이 10% 이상 변경이 되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 수가 1,560명이니까 1,000명 이상이 동의를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비대위가 있어요. 비대위가 한 150표에서 200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걔네들 빼면은 1,200명이 참석을 해서 1,000표 이상이 나와야 줘야 되잖아요. 비대위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투자는 해놨는데 본업이 바쁘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표 행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정족수 미달 나가지고 요번에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5월 31일 날 다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조합원들이랑 컨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합장 직무 대행을 하셨던 분이 그 후보가 이제 조합장이 되셨고, 4명이 나왔다가 그 조합장이 되신 분이랑 2분이 또 비대위예요. 그래서 이 2분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사업의 중요한 그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와서 투표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 공고를 2번 냈는데 2번 다 아크로만, 그러니까 DL, ENC만 이제 입찰을 해서 경쟁 입찰이 안 돼서 요번에 DL, ENC랑 수의 계약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일부 나왔고, 그리고 디테일한 금융 조건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한남 4구역 수준이에요. 한남 4구역이 어느 정도냐면 그 이주비 대출이 LTV 150% 나온 거는 2구역이랑 똑같은데 최저 이주비 대출이 12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 빵빵 100. 빵빵 100은 뭔지 아시죠? 빵빵 100에 입주 후 4년 뒤까지 납입 유예를 해줘요. 그럼 2구역은 2년인데 그거보다 이제 2년이 더 늘어난 4년. 그리고 추가 이주비,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50% 조합에서 해주는 거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한 3% 중후반 이렇게 되고, 현대건설에서 해주는 50%는 5% 중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에서 제안한 4구역 조건이 기본 이주비 대출은 당연히 은행이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담대보다 쌀 겁니다. 그래서 3%뭐 중후반 이렇게 될 거고, 추가로 해주는 100% 삼성물산에서 해주는 게 CD 금리 플러스 0.78%예요. 그럼 CD 금리가 지금 2% 후반, 3% 초반이거든요. 거기에 0.78을 하면 그래도 3% 후반이 안 돼요. 그럼 주담대보다 싸다는 거야. 그럼 어마무시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현대건설에서는 CD금리 플러스 0.1인가 0.2를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HUG 보증수수료 0.58%를 빼고 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남 5구역에 아크로 제안한 게 보니까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CD금리 플러스 0.1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0.58 HUG 보증수수를 하면은 0.68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추가 이주비 대출이 주담대보다 싸니까 나 같으면 받을 만큼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받고 나서
주담대 갚고 남은 걸로 또 투자하면 되니까. 나 같으면 성수 살 것 같아. 성수 지금 1교시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지구가 2구 타입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확 낮아지겠죠. 그럼 뚝도시장에 있는 상가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청산 대상이었다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한 오늘 오전에도 계약을 하나 했거든요. 17억짜리 그 상가를 계약을 했는데 그건 3지구 거예요. 3지구 지금 계획상으로 아슬아슬하게 조합원 최소 분양가보다 이상인 건데 만약 2지구, 3지구가 2구 타입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확 낮아지고 안전하게 그런 상가들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수는 입주권이 나오면 무조건 8사는 받습니다. 그리고 8사를 받으면 이제 다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한강변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비대출 받아서 주택을 못 사니까 그 성수의 뚝도시장 이런 상가들 사면 성수 상승분도 먹고 한남 상승분도 먹고 이런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2구역을 좋다고 얘기한 게 이런 플랜대로 하면은 너무 좋다. 그래서 5구역도 지금 그런 조건이래요. 너무 좋잖아요. 입지는 뭐 불 보듯이 한남 뉴타운 대장인 거는 맞는데 요번에 조감도 나오고 금융 조건까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진짜 정말 리얼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35억짜리 제가 계약한 게 있는데 5구역에 그게 빠그러졌어요. 그 와중에 이 조감도가 나왔다? 바로 45억으로 올렸어요, 매도인이. 근데 45억에서 손님이 붙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금융 조건까지 나오면 가격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 근데 이제 5구역이 이제 쉽지만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위 문제도 있고, 변전소 부지 이전. 우리 이제 이건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변전소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변전소 부지인데 꽤 큽니다. 이게 5구역 안에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전하는 거, 지중화하고 이전하는 거는 다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기반시설이잖아요. 아까 도로 같은 것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움직이거나 뭔가 변경하려면 관련된 부서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받고 사인을 받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이걸 이전 비용이 한 5년 전에 한 1,000억 정도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그 5년 전 가격이 지금이랑 같냐고. 더블이잖아요, 더블. 한 2,0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합에 돈이 하나도 없고 조합에 돈이 지금 거의 막 씨가 말랐대요. 막 쥐어 짜내고 있는 수준이래요. 근데 지금 DLENC가 와가지고 시공사 계약을 해주면 이제 입찰 보증금 이런 것도 일단은 이제 급한 건 풀리는데 이제 지금부터 조합에 돈 들어갈 사업들이 계속 계속 생기는 거지. 진짜로 들어갈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전소 부지이고 요거를 이전하는 건 합의했지만 이 디테일한 공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한남 5구역은 대장이란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늦게 될 것 같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되고 나면 제일 좋죠. 뭐 맞은편에 원베일리가 보이고 10만포 2차도 이제 DH가 짓잖아요. 그것도 보이고 르블랑 서밋인가? 아니. 뭐지 이름? 10만포 2차 현대 이름 뭐였죠? 아무튼 바로 맞은편에 그렇게 보이니까 원베일리가 지금 구평 그 한강뷰 나오는 게 70억 합니다. 얘네도 대형 평형 비중이 32.8%까지 나옵니다. 852세대고요. 그러면은 조합원 한 절반 한참 이상이 이제 대형 평수 가고 지금 아크로에서 대한설계 들고 온 게 40평대를 더 뽑았대요. 한 200세대 정도 더.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형 평수 받을 수 있죠. 한남 5구역이 유일하게 이제 한남 뉴타운에서 평지고 한강뷰 세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강뷰가 안 나오면 뒤쪽으로 이제 파크뷰가 될 겁니다. 이 용산공원뷰. 전환다 세대 350개 정도 있는데 요거 제외하면은 다 84타입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만 되면 다 84타입 간다. 무허가도 84타입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독 기준으로 32평, 다세대 기준으로 16평 이상 되면은 43평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아크로에서 들고 온 게 200세대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공사비는 평당 915만 원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인 만큼 투자자들 선호도도 제일 높고 가격도 제일 비싸고 그리고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들 곤조들이 있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태클을 놔야 되는데 그런 비대위 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5구역의 리스크는 이 변전소 부지랑 그 비대위 그리고 가격. 근데 가격이 어차피 이제 준공이 되면 제일 비싼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조감도입니다. 쭉 보실게요.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로가 이쁘게 잘 짓는 것 같아. 하자 이런 걸 떠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리버파크도 되게 이쁘고, 아서포도 이쁘고, 저는 올림픽대로 쭉 보면은 아크로 리버뷰 아세요? 리버뷰 딱 5동 딱딱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고딕체의 딱 그 직각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크로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조감도인데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 뷰가 나옵니다. 이 한남유탄이 좀 열받는 게 요게 꼭 보여야 돼. 강남에서 이게 무조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압구정 막 70층까지 막 짓잖아요. 근데 한남 그렇게 못 지어요. 입지도 좋은데. 그럼 압구정 70층까지 지으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이거 못 볼 거 아니야. 그 압구정을 위한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한남만 제일 피해 보는 거야. 그 옆에는 그래도 좀 올려주거든요. 막 35층까지 올려주는데 한남만 불쌍해. 이게 뭐라고 해 진짜. 이게 랜드마크예요. 이거 이뻐 보이세요? 참 뭐, 난 답답해 죽겠네. 요게 이제 식물원.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구역. 사구역이 지난달까지 굉장히 핫했습니다. 사구역이 5구역 가격을 따라잡았어요. 사실은. 이게 삼성물산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비 대출 150%, 그리고 추가 분담금 빵빵 100에 4년 납입 유예, 그리고 또 뭐 있지?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가 엄청 저렴한 거. 이런 게 너무 메리트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구역이 조금 질질 끌어주면 2구역 갔다가 이주비 대출로 해먹고 그걸로 또 4구역 간 다음에 4구역 이주비 대출 또 해먹고 이런 거를 조금 5구역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뭐 단기간에 그 퀀텀 점프, 자산적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주비 대출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사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6개월 조금 더 걸리니까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 바로 감정평가하고 분양시청하겠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조합원수가 약 한 1200여 명 되고요. 세대수는 2360세대. 레미안 글로우 힐즈로 이제 단지명이 되고요. 사업성이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남 사구역은 전환다 세대도 별로 없고요. 무허가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아요. 빌라도 많지가 않아요. 빌라 물건도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빌라가 그래도 우리가 레버리지 활용이 되게 잘 되거든요. 왜냐면 방공제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튼 빌라 물건이 좋긴 합니다. 초투도 저렴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형 비중이 33% 제일 높습니다. 한남뉴타운에서 33%면은 이제 784세대가 대형을 받고 조합원의 약 3분의 2 정도가 대형 평수 가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사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가 신동아 아파트고 여기가 이제 한남역 자리예요. 여기가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는 다 언덕입니다. 이 보강로 위쪽, 장문로 위쪽 다 언덕이라서 심지어 이 한강 쪽 가는 길도 살짝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 이쪽으로만 물이 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사를 많이 해서 조금 정비를 많이 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여기 막 물이 막 고이고 침수 피해가 났었던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사를 하고 나서 지방고 상해 공사를 하고 나서 착공을 해야 돼서 이게 조금 리스크예요. 물론 현대건설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게 리스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남 4구역이 한남 뉴타운의 메인 도로를 다 물고 있어서 여기 지금 일로 쭉 올라가면은 이태원역 나오는 그 보강로입니다. 그리고 일로 쭉 가면은 이제 대사관 밀집지 있는 그 장문로거든요. 이쪽에 한남 뉴타운의 상가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고 뭐 마을버스나 뭐 버스들이 다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상권이 이쪽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에서 상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한남 4구역 조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주할 때 영업보상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문제입니다. 지금 요게 요거 보이시죠? 요 동그란 삼겹살 돌돌 말아서 세워놓은 듯한 그 느낌의 이 건물들이 다 50평대 건물이고 이 뒤로 요게 40평대 건물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보강로 앞쪽에 있는 고층이 다 40평대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조그마한 뭐 18평, 뭐 5구 타입 이런 것들이 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형 평수는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에서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조합원들은 다 그 한강뷰 나오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형 말고는 한강뷰 받기가 좀 힘듭니다. 이쪽으로 또 5구역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에도 3구역 들어오죠. 그러면 얘네가 다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습 침수구역 여기가 상습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지방고 상향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공사를 하려면 이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뭐 버스도 다니고 이제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뽑든 우회 도로를 뽑고 난 다음에 도로를 막고 지방고 상향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요걸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한남 3구역 공사를 현대건설이 하니까 그 공사하면서 그 안으로 길이 있는 거를 써라. 그러면 너희는 우회도로 따로 안 뽑아도 되니까 동시에 착공이 가능하다. 그만큼 공사 기간이 세이브가 되고 그러면은 최소 12개월이 세이브가 되고 2,200억이 절감이 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이거를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했어요. 물론 현대건설이 떨어졌지만 이 지방고 상향 공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남 3구역에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 도로를 써서 같이 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4구역 조합이 된다면 다 될 거잖아요. 그죠? 꼭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라. 조합에 이런 좋은 방향인데 왜 안 하냐. 실제로 조합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들고 왔던 현대건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12개월이 단축이 되면 우리 준공 시점도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 남산타워가 보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어떠세요? 좀 약간 왜 안 되냐 또? 잠시만요. 연결이 잘 안 되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감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그란 거는 다 50평대 들어갑니다. 시공사 조건, 레미안 글로우 힐즈, 이주비 대출 LTV 150%, 최소 12억, 추가 분담금이 입주 후 4년 뒤까지, 공사비가 평당 938만 원, 공사 기간이 57개월. 현대건설에서는 아까 그 플랜으로 해서 49개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이주비 대출 150%랑 입주 후 4년 뒤까지. 이게 입주 후 4년 뒤까지 하면 어떤 게 좋냐. 준공이 났어. 추가 분담금 안 내고 내가 공짜로 들어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살면 우리 이제 어차피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그 비과세 요건 맞추려면 조정은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떠나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2년을 보유함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에서 1년에 8%짜리를 적용받아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 나고 내가 살면 그 관리처분 인가 기간 안에 공사하고 멸실하고 이런 기간까지도 다 보유기간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를 하면 한 5년, 6년 있다가 준공이 된다고 가정하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6년 동안 보유를 하고 준공이 되면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4년 보유, 4년 거주를 하면 몇 프로야? 거의 한 뭐 50%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그냥 양도차익에서 50%를 그냥 걷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4년을 살면 그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추가 분담금 낼 때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럼 매도 잔금으로 그걸 추가 분담금 대체해서 내가 엑시트가 가능한 거죠. 이런 플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떤 분이 그 컴플레인을 걸었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 잔금도 안 치르는데 거기 키를 받아서 거기 입주가 가능하냐. 내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건설사에서도 그 정확한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이 플랜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럼 2년 후에 4년 후에를 왜 해놨어 그러면? 키도 안 줄 거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플랜은 조금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구역도 이제 전환다세 빼면은 조합은 전부 다 8스타입 받을 수 있고요. 단독 기준 35평, 다세대 기준 18평 이상 되면은 40평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가 우리 이제 부동산 업계, 우리 한남뉴타운에 있는 부동산들에서도 갑론을박이야. 신동 아파트는 43평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저는 이제 고층, 로얄층은 공시가가 잘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추정감정가가 나왔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조합에서 추정감정가, 추정조합원 분양가, 뭐 추정 비례율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감정가가 나왔는데 로얄층이 한 21억 이 정도 나왔고 제일 밑에 층이 17억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감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정식 감정을 할 때 봐야 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정 감정가가 정말 제대로 정식 감정평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저층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층은 갈 것 같다. 근데 삼성에서 요거 할 때 신동 아파트 다 간다. 지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대한설계 가지고 온 거 보면은 그 확실히 대형 평수가 늘긴 했어요. 늘기는 했는데 100% 신동 아파트 전부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남 1구요. 지난번 세미나 때는 한남 1구역 정식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여기 살아, 한남 비싸졌으니까 여기 살아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저번에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 살아, 그때 8억짜리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사라 했는데 아무도 안 샀어. 아무도 안 샀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갑자기 선정이 된 거야. 아, 그래요? 팔고 그 계약서 쓰러 가는데. 아, 진짜. 어제 발표가. 그래가지고 그날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물건이 싹 사라지고 그 8억짜리가 13억이 됐는데 13억에도 안 팔겠대. 그럼 15억에 팔 거냐 고민해 보겠대. 그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가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게 제일 싸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물건들이 거의 무피 내지는 뭐
뭐 마피 물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3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물건이 아예 없어요. 지금 제일 싼 게 25억 6천인가? 아마 추천 매물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한남 1구역이 그 한남 뉴타운이 해제된 다음부터 한참 지나고 나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에 계속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님이 여기 조합원이세요. 원래는 그 서계동이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될 때 얘네가 원래 될 거였거든요. 정량적인 지표상으로는 얘네가 순위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 이태원 참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구청장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선정해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그때 이제 못하고 막 세워라 내워라 막 이제 하다가 결론은 작년 초에 신청을 했고 작년 초에 용산구에서 서울시로 올라갔는데 그간에 이제 보안 사항들을 처리하면서 좀 늦어졌다가 결론적으로는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될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심 있어 하신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조금 늦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네가 면적이 44,000 정도 되고요. 세대수가 935세대,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 추진위원장 개인적으로 알고 같이 일도 했던 분이거든요. 추진위원장님 말로 1000세대 이상 갈 수도 있는데 굳이 1000세대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중대형을 더 많이 뽑고 1000세대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아지거든요. 뭐 어떤 안전, 뭐 소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900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 미만으로 해서 900세대, 뭐 950에서 1000세대 미만 이 사이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만 되면 이제 다 8사 이상 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볼 땐 5구역이랑 비슷한 사업성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지금 한남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으면 재정비 촉진 계획을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 재정비 촉진 계획이 중요한 게 해발고도 90m. 90m인데 그러면은 얘네도 90m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나 봐요.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만약에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층수는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층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도 나오고 파크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파크뷰가 가능할 겁니다. 1구역 바로 앞에 용산구청 건물 이상 되는 높이만 되면. 근데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랑 한남 차이 대형 평형을 많이 뽑고 적게 뽑고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하면 세대수의 30% 이상을 뽑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장고를 잴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구역의 어떤 계획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지금 추진위원장 겁나 바쁘더라고요. 건설사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건설사들이 관심도 많고 당연히 이제 1군 하이엔드가 들어오겠죠. 입지도 저는 2구역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층수도 23층, 22층까지는 그 90m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도 더 좋고 그리고 약간 용산공원이랑 더 붙어 있고 아까 더 파크사이드몰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핵심 그 편의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2구역보다 더 낫고 세대수는 2구역보다 작지만 가격은 1구역이 더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프리미엄이 물론 선정되고 난 다음에 많이 올랐어요. 뭐 무피도 있었고 뭐 피가 거의 뭐 3억 다 이하였는데 지금 막 다 5억 이상, 뭐 6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신속통합 계획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의도 대교나 공작이나 이런 데 보면은 통합심의가 그냥 순식간에 후딱 끝나더라고. 그래서 서울시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진행되는 건 후딱 가기 때문에 한남 1구역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만 생각하면은 관철까지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정도만 보고 접근하시더라도 왜냐면 주변이 다 개발이 되잖아. 파크사이드 서울 들어오지, 청아파트 들어오지, 한남 2구역 들어오지, 그냥 드물게 다 신축 하이엔드들이 다 들어서는데
얘 가격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한남 1구역 지금 들어가면 너무 좋다 그렇게 봅니다. 조합원 수가 450여 명 정도 되고 조합원만 되면 다 8스타 갑니다. 근데 여기도 무허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가면 구조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도 무조건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근데 신조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상에 무허가도 입주권을 준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환다세대도 마찬가지야. 전환다세대도 신조례로 적용이 되면 전환다세대도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정관상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줍니다. 신조례 적용인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다 신조례 적용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냥 엄밀히 따지면 신조례로 가는 게 맞죠. 근데 한남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 해제가 된 구역이고 다시 편입이 되면 한남 재정비 촉진 계획상 구조례로 적용받거든요. 그럼 구조례 적용이 받으면 무허가나 전환다세대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